쥐구멍도 뼈들 나르소. 정치유 3등이라 관세를 마오. 깜깜한 쥐구멍도 볕들 나리소. 인기란 돌고 돌아 있다가 없는 것. 앞으로 어찌 될지 누가 알겠소. 부정한 정치자들 뉴스 엎드려소. 김종대의 뉴스업 3월 30일 화요일 2부 시작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맥클라인 님이 남겨주셨어요. 내곡동 의혹의 핵심은 투기냐 권력을 남용했느냐인데 박영선 후보가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는 게 안쓰럽더라고요. 예,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너무 엮어보려고 한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반면에 5385님은 다른 의견 주셨어요.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사퇴하세요. 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맑은 눈으로 오로지 진실을 보겠다고 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해 보입니다. 뉴스업은 오로지 진실만 추구해보는 그런 언론이 되고자 합니다. 이어서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기준 아홉, 기분 아홉, 기운 아홉. 김종대의 뉴스 아홉. 오늘 하루 관심을 끌었던 뉴스 김종대의 뉴스업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능하면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김마우스입니다. 예, 맑은 눈으로 보고 네. 험한 잎으로 가짜 네. 뉴스를 타격하는. 그렇죠. 입은 험하더라도 눈은 맑게. 예. 아이고 마음에 들어요. 항상 이야기를 참 맛깔스럽게 하셔서 예, 저희 방송이 살아납니다. 첫 번째 이슈 소개해 주시죠.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그림의 떡입니다. 네. 아쉬움이 조금 업되는 뉴스가 되겠는데 백신 휴가제 도입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예.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네. 이게 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 몸이 좀 이상하다, 내가 좀 아픈 것 같다 싶은 경우에는 이 휴가를 좀 쉽게 낼 수 있도록 백신 휴가제를 도입한다고 어제 우리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고되고 있는 걸로 보면 뭐 독감 백신이나 이런 어떤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 이상 반응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예, 많거든요. 근데 어떤 이상 반응들이 뭐 열이 좀 많이 난다든지 뭐 이제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38도, 39도 이 정도라면 네. 40도를 넘나들 정도로 조금 높이 올라간다. 그럼 힘들어요. 굉장히 몸이 좀 고될 수밖에 없죠. 그런 네. 경우도 있고 뭐 근육통이 좀 심하다든지 뭐 으슬으슬 춥다든지 네. 이런 어떤 이상 반응들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라서 예. 하루 이틀 정도 굉장히 심하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좀 일을 하기 힘들 수가 있으니 네. 이 중대본에서 내놓은 방안이 바로 이제 백신 휴가제입니다. 좋은 제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기존의 어떤 병가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의사의 별도 소견서라든지 증빙 서류가 따로 없이 내가 백신을 맞았는데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은 자연스럽게 네.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방역 당국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유급 휴가, 네. 병가 같은 걸 쓸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예. 권고라는 말에 방점이 찍힌 것 같은데. 네. 아니, 제가 여러 번 이제 권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아니 백신 접종 받고 네. 하루 쉬고 네. 삶의 질이 팍팍 올라가는 거잖아요. 좀 이런 행복을 누리면 뭐가 어때요? 그런데 권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 또 이게 복잡해진다고. 그렇죠.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쉬시는 분들은 이제 막 그게 아주 즐거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몸이 안 좋은데도 억지로 일해야 되는 거는 가능하면 피하자라는 게 이 이제 휴가제의 원래 목적이었는데 네. 그림의 떡이라는 이유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는 정부 기관이라든지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원래도 병가를 쓰는 게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뭐 이제 대기업처럼 이 어떤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기업체 같으면은 기존에도 유급 휴가를 쓰는 게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인데 예.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라든지 뭐 저처럼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들
본인을 강조하시네. 우리 또 진행자님도 이제 프리랜서시고요. 네. 아니면 이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이런 경우들도 예. 몸이 아무리 좀 안 좋고 내가 백신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쉬고 싶다라고 해도 당장 일을 쉬게 되면 예. 생활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끌어안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그러면 떡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처음에 이 백신 휴가제에 대해서 이제 뭐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당국에서 이제 제도화라는 얘기를 꺼냈었던 이유도 예. 법적으로 제도화를 하겠다라는 뭐 목표를 처음에 세웠었는데 예. 이런 어떤 취약계층들 아하. 예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도 포괄해가지고 아프지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아보자. 아하. 예, 그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원래 이제 의도였는데 예.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그거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못했던 것 같고 결국 또 뭐냐면 법 제도적으로 이 보완을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유는 핵심은 결국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영업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백신 접종하고 몸이 안 좋아서 쉬게 되면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라도 이제 일당을 맞춰서 줄 수 있게 되면 네. 마음 놓고 쉴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지원책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결국 빠지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 그런 행복, 그런 소소한 행복 누릴 자격 없습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예, 어떤 그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네. 얼마나 받은 고통이 많은데 그 정도 존중받을 그럴 어떤 자격이 없는 겁니까? 그럼 좀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당국 뭐라고 네. 변명하는 거예요? 이거? 이유라고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접종자 중에서 이상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대체로 한 1%에서 2% 정도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상 반응 신고를 접수를 해보니까 예. 접종한 사람 중에서 한 1.4% 정도가 신고를 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아픈 사람들이 뭐 그 정도 나오더라라는 거였고 요양병원 한 20곳 정도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종사자 5,400명한테 접종한 그거를 결과를 봤더니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휴가를 사용한 비율이 1.4% 정도 되더라.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적용하기에는 이 몸이 심하게 아픈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우리 방역 당국의 이제 이 이유였고요. 예. 또 다른 한 측면은 형평성 측면이었습니다. 뭐 가사 노동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저희처럼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하고 일반 노동자들하고 이제 뭐 이제 회사에 다니는 일반 노동자들하고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유를 댔는데 사실은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원래 제도화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나가서 혹시 이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사람들을 막아보자는 게 제도화의 취지였는데 예. 이제 와서는 그 백신 부작용, 이상작용에 대한 어떤 이제 여론의 악화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으니 혹시 살짝 발을 뺀 것이 아닌가라는 게 노동계의 지적입니다. 좀 화끈하게 하지. 처음에 그러게 얘기 말입니다. 됐던 대로. 에이, 참. 이거 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권고라도 했으니 다행입니다. 네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분노 업되는 또 분노업이요. 일본 교과서. 예. 벌써 여기서부터 분노가 약간 끌어오르려고 하시죠? 제목만 들어도. 네,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입니다. 예. 오늘 이제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그 검정 과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을 공개를 했는데 예. 우리 연합뉴스가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역사 교과서, 지리 교과서, 공공 교과서 이게 다 이제 사회과 교과서들입니다. 네. 이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일본이 지금 이제 아베 2기 내각 이후에 꾸준히 좀 우익적으로 기울어 간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나타난 검정 교과서들도 대부분 어떤 그런 경향을 반영하고 있더라. 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계속 우경화되는 게 이렇게 교과서로 표출되는 거 이거 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번에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제국주의 침략 전쟁 또 위안부 내용 등 네.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안 뭐라고 묘사돼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위안부 문제일 건데 네. 정말 교과서적인 왜곡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술 자체가 굉장히 좀 축소가 됐고요. 네. 강제성이라든지 인권 침해와 관련된 서술을 최대한 구체적이지 않도록 예. 서술을 뭉갰습니다. 그래서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방식을 취했는데 예.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다이치 가쿠슈샤 출판사에서 나온 역사 교과서들을 보니까 예. 한반도 출신 여성을 위안부 강제 동원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 그러니까 전장에 보내졌다.
또 뭐예요? 주어가 없잖아요. 누가 어떻게 왜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또 예.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이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네. 누가 어떻게 왜 그랬다는 건지가 안 나와 있고 예.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도쿄 서적의 역사 교과서를 보니까 전시하에서는 위안소가 각지에 설치돼 많은 여성의 인권이 짓밟혔다라고만 서술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이 짓밟혔다고는 하는데 누가 짓밟았다는 건지 예.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짓밟았다는 거지 왜 그랬다는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동원한 주체가 누군지 강제성이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안 적었는데 네. 이거는 사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강조했던 고노다마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등에 옛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아직까지도 어찌됐든지 간에 공식적인 입장인 고노다마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교과서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검정 통과를 시켜줬다는 거고 이 외에도 뭐 아까 말씀하셨던 독도 관련된 문제들 이것도 네. 역사지리 공공교과서 30종을 분석을 했더니 전부 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했고요. 또 다른 측면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이 제국주의 침략 활동들, 2차 예. 세계대전 때 제국주의 침략 활동을 대륙 진출이라고 표현을 해서 예. 이거, 이거 예. 열받네. 잘 아시겠지만 80년대에 사실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이 일어났을 때도 결국에는 이 대륙 진출이라는 예. 침략 전쟁을 미화시키는 표현이 문제가 됐던 건데 네. 이번 교과서의 그 왜곡 사례들을 보면 결국에는 일본 정부나 혹은 일본 교육부의 방침이 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대목들이 아니, 그 많았습니다. 이전으로도 돌아간 것 같아요. 그 사실 아베 정부 때부터 고노다마를 부정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지금 일본 정부 입장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를 완전히 폐기하지는 못했는데 네. 정부에서는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네. 네, 침략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들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 합리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더 들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A급 전범들을 심판했던 도쿄 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도조 히데키를 비롯해서 A급 전범들이 뭐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고 아베 총리 외할아버지 키시노부스케 거기서도 네. 유죄를 받았었죠. 예. 네, 이런 그 도쿄 재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교과서가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썼냐면 연합국 측의 전쟁 범죄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쿄 재판 그 자체의 타당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이거 있다. 뭡니까 이거 전후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일본 이거? 정부가 연합국하고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자체를 부정하는 맥락이 아하. 의심되는 이런 예. 교과서가 검정 통과를 했다는 것만 봐도 전쟁 범죄를 지금 충분히 반성하겠다는 태도가 없다는 걸 볼 수 있고 결국 이런 교과서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어떤 한중일 다음 세대 사이에 역사 인식에 대한 간극이 너무 좀 넓어져서 그 점이 화해하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을까 이러니 한일 관계가 잘 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듭니다.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네, 킹마우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